오늘 스파이널 메타스타시스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스파이널 메타스타시스 이제 컨설트가 많이 날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수술하고 어떤 사람은 수술 안 하고 수술 안 했을 때 또 옵션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바이옵시 컨설트도 많이 나잖아요. 그 수술 이제 하기 전에 바이옵시, 그러니까 MRI 상에서 뭐 T1, T2에 이상이 있는데 이게 제일 헷갈릴 때가 컴프레션 프랙처하고 헷갈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헷갈릴 때가 스폰딜라이티스.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뭐 컴프레션 프랙처 있을 만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 이제 뭐 다른 캔서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럼 이제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MRI에서 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 이상하게 보이니까, 그럴 때 이제 바이옵시 컨설트가 나는데, 이 바이옵시 인디케이션은 어쨌든 진단이 모호할 때는 다 바이옵시를 하는 거고, 그 바이옵시는 뭐 일단은 제일 그 모범 답안은 CT 가이디드 바이옵시예요. CT 가이디드 바이옵시가 정확도가 뭐 라이트 리전인 경우에 93%, 스크레로틱 리전인 경우에 76% 정도에서 이제 나온다. 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바이옵시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좀 위험한 부위라던가, 이 CT 가이디드로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가끔 보면 소아에서 컨설트가 나면 이걸 오픈 바이옵시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저기 뭐냐 로컬로 잘 안 되니까, 환자가 잘 안 재워지니까 재워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 오픈 바이옵시 할 욕망이 생기는데, 어쨌든 저기 교과서적인 건 이제 CT 가이디드 바이옵시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타투 트랙 for lateral excis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오스티오사르코마, 또 뭐 자이언트 셀 튜머도 뭐 그럴 수 있고, 왜 바이옵시한 트랙을 따라서 이제 튜머가 시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런 그러니까 패솔로지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세이크룸에 이제 바이옵시를 했더니 오스티오사르코마가 났다. 그러면 그 바이옵시 트랙도 익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옵시를 할 때 거기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놔야 돼. 표시. 그래야 이제 거기를 떼내지, 잘라내지. 그러니까 이 터투 트랙이라는 걸 이제 그런 말인 거고, 거기 이제 떼내기 위해서 표시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도려내는 거예요. 익시전 하는 거예요. 스킨 따라가지고. 그래서 바이옵시를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바이옵시는 뭐 저희 컨설턴 하게 돼 있고, 이제 웬만하면 저희도 이제 방사선과에 이제 CT 가이디드 바이옵시를 의뢰를 하고, 이제 방사선과에서 좀 안 하겠다, 뭐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또 하는 식인 거예요. 메타스타틱 튜머에서 치료의 목적은 뭐냐? 왜 메타스타틱 튜머로 이제 컨설트가 나면 이게 다 떼고자 하는 게 우리가 욕망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1번이 뭐예요? 1번. 1번이 페인 릴리프, 페인 릴리프. 그러니까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이제 올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튜머 서저리는 특히 메타스타시스에서는 서바이벌을 프롤롱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캔서가 어디냐, 그거에 이제 치료에 따라 그 환자의 서바이벌이 결정되는 거지, 메타스타시스를 아무리 그 뭐 수술을 잘했다 해서 이게 우리가 환자의 서바이벌을 늘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QOL을 좋게 하는 거예요. QOL. 그런 사람을 우리가 내 이제 욕망으로 L1에 뭐 예를 들어 메타스타시스가 있는데 L1만 있는 게 아니라 3, 4, 5는 다 있고, 뭐 예를 들어 프라이머리 캔서가 뭐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그 사람을 뭐 디지즈 프리하게 만들겠다 하고 엠블록 스폰딜렉토미를 하고, 환자는 뭐 다 망가지고 환자는 QOL이 확 나가고, 근데 나는 이제 L1을 다 떼냈으니까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서전 그런 걸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든 환자가 이제 편안하게, 환자가 이제 남은 여생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목적이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은 케모나 RT가 또 효과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RT 같은 경우는 이제 SRS, 캐모는 약들이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안 해도 그쪽에서 약을 잘 쓰고 RT를 잘 해서 또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고 우리가 그 디지즈를 이제 없애는 게 목적. 여기 보면 디지즈 없애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떤 가이드라인 내가 따온 건데 보면 이 메타스타시스 트리트먼트 골은 1번 페인 릴리프, 2번 뉴럴로직 펑션에 이제 임프루브나 또는 있는 거라도 보존, 메인테인.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스트럭처럴 인테그리티를 이제 리스토어하고 메인테인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서전은 이 3번에 매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3번에 뭔가 이제 똑바로 만들려고. 근데 사실은 환자가 원하는 거는 페인 릴리프, 그 다음에 죽기 전까지 똥오줌 다 가리는 거, 그런 걸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 방법도 그렇고 수술을 할지 말지도 그렇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자, 이거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컨설트가 나오면은 우리가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자 안 쳐도 돼요. 뭐 이렇게 간호사들한테서 이제 컨설트가 많이, 그러니까 1년차, 그러니까 우리 컨설트 시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뭐 스테이블 하다면은 이 3-4시간 간격으로 이제 그레이주얼하게 시켜 보는 것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롤오버 해가지고 이렇게 통나무 굴리듯이 굴리는 거는 뭐 그거는 다 괜찮은 거고, 그 시비어한 미케니컬 페인이 있을 때만 우리가 플랫하게, 그러니까 누워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ABR 또는 베드레스트. 이거는 이제 시비어한 미케니컬 페인이 있을 때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적절한 이제 올소시스를 이제 제공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시스파인 매치다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 칼라를 차라고 하는 거고, 그 룸바 매치다 그러면은 이제 LSO 브레이스, 그 소라식 매치 그러면 TLSO 브레이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올소시스를 차라고 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차느냐? 그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겠지만은 보통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찬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코드 컴프레션으로 컨설트가 많이 나거든요. 막 그 마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올 때 MRI 찍으세요 그 하고 딱 많으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코드 컴프레션이 심각하게 의심이 될 때는 스테로이드를 써야 돼요. 스테로이드 보면은 indicated in code compress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 코드 컴프레션일 때 스테로이드는 이거는 효과가 입증이 돼 있어. 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서 그 스테로이드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컨트로버시얼 하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코드 인저리가 아니에요. 그 메타스타틱 스파이널 튜머에서 코드 컴프레션 스테로이드는 입증이 돼 있고 그건 쓰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뭐 저기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 준해 가지고 야 이거 코드 인저리는 뭐 스테로이드 뭐 안 쓰던데요 요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컴프레션이 의심이 되면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고, 얼마나 쓸 것이냐는 아직 컨트로버시얼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국 가이드라인인데, 영국 이제 생각 많이 하고 이제 가이드라인 만드는 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덱사메타존을 10ml를 IV로 인젝하고 이제 20ml를 그러니까 4ml PO를 Q6로 하니까 얼마예요? 24mg이 되는 거죠. 16mg을 이제 이어서 하는 거고, 그럼 얼마나 쓸 것이냐? 환자가 썼더니 급성기를 벗어났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일주일만 쓰고 끊는 거고, 그 만약에 이제 급성기를 못 벗어나고 좀 스테로이드에 디펀던트해 보인다. 그 또는 시그니피컨트해서 뭐가 좀 더 써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16mm로 이제 끌고 나가기 좀 뭐 하면은 여기부터는 정답이 없는 거. 일주일 뒤부터는 그때는 이제 8mm로 줄여서 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덱사메타존 16mm는 상당히 많은 용량이에요. 덱사메타존 PO도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도 있죠. 근데 덱사메타존 PO가 한 알이 몇 mg이에요? 0.5. 그러니까 4mg 같으면은 8알을 먹어야 되는데 8알 곱하기 4 해봐요. 32알을 먹으니까 상당히 많은 걸 먹는, 알수도 많은 거고, 이게 포텐시가 덱사메타존이 상당히 세니까 덱사메타존 16mg 정도면은 상당히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솔론도에 사실은 더 친숙하죠. 솔론도. 솔론도 뭐 20ml는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지만은 덱사 그 16ml 는 상당히 높은 용량이다. 그래서
8mm를 뭐 줄여서 뭐 좀 더 이어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PO가 불가능할 때는 뭐 IV로 20mm를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인젝하는 경우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코드 인저리 때도 이렇게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드 인저리가 지금 솔루메드롤 하이도즈 솔루메드롤이 뭐 지금 컨트로버실하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MRI를 리커멘드 할 때 꼭 스테로이드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10mm IV 볼루스 주시고요. 4mm PO로 Q6 하루에 4번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NS에 꼭 달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급성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건 뭐 다 스터디에서 나온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뒤에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약이니까 이제 같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또 그 메타스타틱 스파인 튜머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보시면은 하이퍼칼세미아, 왜 오스테올라이틱 리전일 때 하이퍼칼세미아가 생기잖아요. 이거를 치료한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인 컨트롤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컬랩스나 이런 프랙처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 효과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멀티플 마일로마하고 매치에서 QOL을 좋게 만드는 걸로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퇴원할 때 악토넬 같은 거 챙겨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쌓인다 이런 것까 코드 메타스타시스 이제 수술하고 이제 되게 3일째 이제 트랜스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데 트랜스퍼 딱 던질 때 귀과적 이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아니면 비스포스포네이트 좀 챙겨 주세요라고 답을 달면은 신경외과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뭐 이런 신경외과 아주 무식하다고 소문 하여튼 근데 그 똑똑하다는 말 듣는다고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데노소맙이 우리가 새로 쓰고 있는 약이잖아요. 데노소맙도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스타디가 끝나면 아마 뭐 광범위하게 써질 것 같아요. 근데 데노소맙도 역시 이제 그 비스포스포네이트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그 이런 오스테올라이틱 리전, 코드 컴프레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아주 돈 많은 이제 뭐 돈에 걱정이 전혀 없으신 분이 왔다. 근데 뭐 아파 죽겠다 그러고. 근데 메타스타시스다. 방법이 없다. 뭐 수술된데 아프신 걸 내가 낸들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교과서적인 그 카테고리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돈이 있으면 써볼 수 있는 만한 거예요. 이게 데노스맙이 이제 좀 비싸잖아요. 한 달 약값이 한 100만 원 돈 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나는 돈이 있다. 뭐 이런 거에 전혀 제약이 없다. 그러면 써볼 만한 약입니다. 데노스맙. 근데 이거 데노스맙은 쓸 때는 그 과하고 그러니까 상의를 해서 데노스맙의 그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아닌지를 이제 보고 써야 되는 거예요. 데노스맙이라는 것도 그 약의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일단 코드 컴프레션, 메타스타시스 하면은 이제 환자가 모터가 떨어져서 컨설트가 많이 오는데 모터를 이제 그레이딩 할 때는 우리가 프랑켈 그레이드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뭐 발목은 뭐 그레이드 2, 뭐 무릎은 그레이드 3에 뭐 이렇게 뭐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A, B, C, D, E 뭐 이렇게 프랑켈 그레이드로 좀 더 이렇게 뭉쳐서 이야기해도 된다. 그래서 A는 컴플리트, B는 그러니까 모터는 나갔지만 센서리 남아 있는 거, C는 모터 센서리 다 이제 좀 남아 있는 거고, D는 그 유스풀하게 남아 있는 거고, E는 완전 노멀인 거고, A, B, C, D, E 이렇게 프랑켈 그레이드로 이제 그레이딩을 하는 게 이제 리커멘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레이딩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메타스타시스를 어떻게 스코어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보면은 스코어링을 해서 서지컬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를 이제 나누는데 제일 대표적인 오래된 그레이드가 토미타 그레이드. 왜 엠블록 스폰딜렉토미가 토미타 서저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스타시스를 이제 제일 많이 수술한 사람이 이제 만든 그레이드예요. 그래서 토미타 그레이드. 봐봐, 내가 35세 여자 환자인데 브레스트 캔서 L1 싱글 매치로 왔다. 이걸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브레스트나 사이로이드는 슬로우 그로잉한 아주 온화 인돌런트한 튜머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봐봐 포인트 1점에 그
비세랄 매치 없다고 하고 그냥 L1의 솔리터리한 매치라고 봐봐요. 그러면 프로그노스틱 팩터로 보면은 1점에 1점 되니까 얼마야? 2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코어링을 보면은 2점 어때? 트리트먼트 고울이 뭐래? 롱텀하게 이 환자는 살 거기 때문에 로카 컨트롤을 확실하게 해주자. 와이드 익시전 또는 마지나 익시전. 답이 뭐다? 엠블록 스폰딜렉토미. 근데 렁 캔서인데, 그러니까 65세 남자 환자 렁 캔서로 왔다. 근데 그 메타스타시스가 이미 리버에도 가 있고 또는 그러면서 멀티플하게 이제 L1만 가 있는 게 아니라 T8에도 본 매치가 있다. 그럼 몇 점인가 봐봐. 일단 래피드 그로스에 속한 4점에 비세라 매치, 그러니까 이 리버 매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트리터블 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언트리터블 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만약 언트리터블 하다 그러면 4점에 4점 이미 8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로그노스틱 스코어가 얼마예요? 8점. 터미널로 보는 거고 서포티브 케어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보면 알겠지만 사실 렁 캔서 지금 메타스타시스 우리가 수술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토미타 그레이드가 그 케모나 RT가 이렇게 지금처럼 잘 안 듣던 옛날에 나온 그레이드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이제 좀 그 밑에 쪽 래피드 그로스한 부분들이 좀 너무 팔리에이티브나 너무 서포티브에 맞춰져 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토미타는 안 쓰고 그 토코아시를 쓰죠. 토코아시 스코어. 토코아시 스코어가 이제 조금 더 약간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보면 카르노프스키 스코어 갖고 이제 스코어링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라 스파이널 본 매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하고 그 다음에 볼티브랄 바디의 메타스타시스가 몇 개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널 올간에 이제 메타시스가 언리무벌하게 있는지 리무벌하게 있는지 가지고 또 나누고 그 다음에 캔서가 어디에 있는지 보면 렁 스토마크, 키드니 리버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프로스테이트 브레스트 이렇게 나눠져 있죠. 보면 프라이머리 사이트 오브 캔서 이거 보면 사이로이드 프로스테이트 브레스트 렉툼이 밑에 떨어져 있는 이유가 이게 캔서 자체가 이유가 좋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같은 메타스타시스라도 렁 캔서 매치하고 그 다음에 브레스트 캔서 매치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브레스트 캔서 매치는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환자가 설사 멀티플하게 왔다 하더라도 아예 뭐 살 만큼 사셨는데 그냥 팔리에이티브로 갑시다. 그러니까 그냥 서지리 하지 말고 컨서버티브 하시죠. 이런 게 안 되는 거고 멀티플하게 매스가 있더라도 어느 특정 부위가 좀 더 콜랩스가 와서 거기에서 시그니피컨트하게 페인이 생기고 하는 상황이다. 그럼 거기라도 레터럴 포스트 레터럴 페리크 스크루 받고 디컴 해주고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렁 캔서가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그럼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야죠. 이게 과연 치료를 시작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근데 사이로이드 프로스테이트 브레스트는 그게 아니라니까.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 왜냐? 이 사람을 그 3개월 뭐 보고 말 게 아니라 보면은 1년이고 2년 있다가도 막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치료 안 했을까 하는 후회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렁 캔서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뭐 조병철 쌤이 뭐 어제 뭐 신문에 났던데 뭐 말기였는데 신약을 쓰고서 2년째 살고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서전의 롤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가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토크아시 스코어링이 돼 있고 이거 이제 그 스코어링 하는 그 시트가 있어요.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걸 토크아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세계적인 그 추세도 토크아시냐? 그건 아니고 이제 세계적으로는 지금 SI NR 뭐 그레이드라 그래서 메타스타시스도 인스테빌리티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널 메타스타시스 인스테빌리티에 따른 뭐 그레이딩 시스템 해가지고 지금 한창 논문이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왜 우리 소라코룸바 뭐 컴프레션 프랙처에서 우리 옛날에는 무슨 그레이딩을 썼나 옛날 그레이딩 시스템이 있지만은 틸릭스 스코어링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틸릭스적인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이제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내가 지금 그 요만에는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스코어링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스코어링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이 환자를 좀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임상에서 수술을 하다 보면은 항상 애매모호한 내가 아이씨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그때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보면 되게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에는 나는 좀 컨서버티브하게 가는 것 같고 일주일 하다 보면 환자가 없어지면은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어그레시브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분하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하게 이제 좀 과학적으로 가자 이런 개념이 스코어링 시스템을 해서 항상 일정하게 이제 가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메타스타시스에서 이제 서저리 인디케이션 다시 한번 보자고요. 스파이널 인스테빌리티, 컴프레션 프랙처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뼈가 흔들린다거나 또는 커드 컴프레션이 이제 임펜딩 해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인디케이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없어서 좀 지켜보자고 했는데 또 방사선과에서 내과에서 또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수술 안 한다고 앤서를 달면 또 하는 경우가 그 자기네로서 지금 마땅한 게 없을 때 라디에이션 리지스턴트 내가 우리가 그 메타스타시스에서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가 뭐예요? 1번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는 우리가 뉴로서전이기 때문에 자꾸 서저리하고 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RT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RT가 넘버 원이에요. RT 그러니까 인스테빌리티나 코드 컴프레션이 없는 상황에서는 RT가 1번이라고. 근데 RT가 1번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술을 제고해 달라고 되는 경우가 있대. 그게 뭐냐면 라디에이션 리지스턴트한 튜머인 경우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non-small-cell lung cancer, 콜론 캔서, 레날셀 CA, 레날셀 CA 특히 왜 이게 그 레날셀 CA 같은 경우도 케모도 잘 안 듣고 RT도 잘 안 듣고 하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레날셀 CA도 싱글 매치로 오면은 거의 사이로이드 브레스트에 준해서 어그레시브하게 매니지해야 되는 튜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레날셀 CA도 그 만약에 프라이머리가 잘 컨트롤되는 상황이면 메타 싱글 매치 같은 경우 우리가 엠블록 익시전을 해주면은 이 환자가 큐어에 이를 수도 있어요. 레날셀 CA 같은 경우에 멜라노마 이런 경우에 이제 레디에이션 리지스턴트 하니까 이건 또 수술을 고려하는 거예요. 수술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지만 레디에이션에 이제 페일리어 했을 때 페인이 이제 인트랙터블 할 때 뭐 프라이머리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이ag노시스도 그러니까 다이ag노시스 컨펌 플러스 그러니까 수술 제거 이런 걸 함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뉴럴로지컬 데피시지 레피드 프로그레스 하는 경우도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RT 뭐 이렇게 넘버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RT도 사실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 왜 레디에이션 리지스턴트 하니까 RT를 못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왜 그 RT를 하되 그냥 RT가 아니라 그 사이버 나이프나 노발리스나 그 쉐이프드 빔이라 해가지고 그 SRS라는 걸 하잖아요. 스테레오택틱 레이디오 서저리. 사실 스테레오택틱 레이디오 서저리는 앱솔루트한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없어요. 라디오 레지스턴트 하더라도 연락에 때리는 거지. 태우는 거지. 완전히 연락에 쏴가지고. 그게 가능한 상태면은 SRS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스타시스 분야는 어느 정도의 어떤 컨센서스는 있지만 워낙 각 연관된 분야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서지컬 트리트먼트의 목적 진단을 하고 디컴프레션을 하고 튜머를 디버킹 해내고 어긋난 얼라이먼트를 맞춰주고 리컨스트럭션하고 스테빌라이제이션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만약 런 캔서 T3, 4, 5 매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환자가 프라이머리 컨트롤이 별로 잘 안 돼. 그래서 뭐 내과에 말했더니 우리한테 수술 시키려고 6개월 이상은 산다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한 3, 4개월인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코드 컴프레션이 있는데 T3, 4, 5 디컴프레시브 라미넥토미만 하는 게 맞느냐? 저기 서바이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환자한테 뭐 돈 많이 나오는 수술을 시키기도 그렇고 그냥 디컴프레션만 하지 뭐
그런 사실은 그 결정에 이를 수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메타스타시스는 이게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진행할 수가 있고 이게 지금은 코드 컴프레션만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더 오스테올라이시스를 일으켜서 T3, 4, 5 그 벤트랄의 코드 컴프레션만 있는 상황이 더 진행해서 벌티브럴 바디의 오스티올라이시스가 진행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디컴프레시브 라미넥토미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디스테빌라이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티리어 컬럼 쪽이 이제 약해지면서 그 스파인으로 보면 좀 더 이게 언스테이블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오스티올라이시스, 메타스타시스가 겹쳐버리게 되면은 훨씬 더 디스테빌라이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컴프레시브 라미넥토미 온리는 추천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제일 보존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은 공산주의적 이기 때문에 거기는 요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다가 그 영국 가이드라인을 끼워 맞추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개인병원 다 문 닫아야 되는 정도로 컨서버티브하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조차도 메타스타틱 스파인 튜머에서 디컴프레시브 라미넥토미 온리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거는 안 하더라고. 얼마나 돈 아끼는 나라고, 전체적인 그냥 의료비에 관심이 있지, 개개인의 어떤 그런 거를 별로 고려 안 하는 영국조차도 디컴프레시브 라미넥토미 온리는 우리가 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겠지만은, 그런 점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라미넥토미, 트랜스페디큘러 어프로치, 코스터 트랜스페디큘러미, 레터럴 익스트라 캐비토리. 레터럴 익스트라 캐비토리 어프로치가 이게 하진 않는데 시험 내기가 좋아 이게. 그래서 전공의 시험에 아마 잘 나올 수가 있어요. 레터럴 익스트라 캐비토리 어프로치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우리 때는 사실은 족보인데 지금도 족보인지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하여튼 레터럴 익스트라 캐비토리 어프로치는 하지는 잘 않지만 너무 시험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도 있지만 버테브로플라스틱, 하이퍼플라스티도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떤 추세가 왜 버테브로플라스틱, 하이퍼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오스테오포로틱 컴프레션 프랙처에서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메타스타시스에서도 안 하는 추세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버테브로플라스틱, 하이퍼플라스틱, 아유 봤더니 내가 어디 갔던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매스 스타디가 있어서 안 하는 추세던데요. 그거는 오스테오포로틱 컴프레션 프랙처 이야기고, 메타스타틱 스파인 튜머에서 인스테빌리티에서 통증이 오는 경우에 버테브로플라스틱, 하이퍼플라스틱은 내가 말하지만 공산주의적 의료체계, 영국에서조차도 권하는 치료. 이거는 버테브로플라스틱, 하이퍼플라스틱, 야 이거 안 하던데,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공부 안 하는 사람들, 학회 와서 졸다가 이제 대충 듣고 가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있나? 지금 오늘 잘 걸 잘못 들으면 또 이제 선생님 신동환 선생님 하라고 했는데 오스테오포로틱 컴프레션 프랙처에서 또 버테브로플라스틱 하라고 했다고 열심히 했는데 삭감 날라고 이건 이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서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인스테빌리티가 있을 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트랙터블 페인 해야 되겠고, 레디에이션이 잘 안 들을 때, 레디에이션 했지만 페인 릴리프가 잘 안 될 때 해야 되겠고, 재밌는 이야기지만 레디에이션 트리트먼트에서의 트리트먼트 골도 재밌게도 거기도 이제 책 읽어보면은 페인 릴리프가 1번이라고 돼 있어요. 페인 릴리프가 레디에이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1번이니까. 왜냐? 튜머의 컨트롤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라서 그런 거예요. 튜머를 익시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경우는 내가 아까 전에 보여줬지만 사이로이드나 브레스트나 레날셀 CA나 그런 몇몇 조건에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페인 릴리프가 이제 1번이라는 거고, 임펜딩한 인스테빌리티가 보일 때, 그 다음에 이제 튜머가 이제 여러 가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커질 때는 서저리를 이제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앤서 달았다고 컨설트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봐서는 수술할 조건이 아니야. 수술할 조건이 아니라고 앤서를 달았지만 그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달았던 게 정답은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답이었던 거고 이 친구가 여러 치료를 받고 있음에 상황이 바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그 답은 다 정답이 아니고 지금 또 그 답을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신호선생님 일주일 전에 컨설트에 내가 답 달았잖아요. 수술 안 한다고. 그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고 나면 손해는 누구다? 항상 우린 거예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면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보게 돼 있어. 항상 우리가 이 오픈해서 좀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왜냐하면 봐봐, 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치료가. 그러니까 항상 바뀔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 항상 그 치료를 결정할 때는 환자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겠죠. 환자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튜머. 이 튜머가 익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팔리에이티브하게 가야 되는 건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고. 튜머 세 개만 생각을 하니까 사이로이드, 브레스트, 그 다음에 레날셋이 적극적으로 하자. 나머지는 이제 그 고민해야 되는 거고. 환자 팩터, 카르노프 스코어, 환자의 프레퍼런스도 있는 거죠. 환자의 가치관도 있는 거고, 가족의 가치관도 있는 거고. 나는 내 가치관이 끝까지 맞서 싸우는 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 했다며.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항상 그 이렇게 딱 내가 절벽에서 나뭇가지를 하나 잡고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 이제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면 나는 그 가지를 놓겠다고 한 게 김구 선생님이고. 그 가지를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은 뭐 그냥 놓으시라고 할 의사는 이제 끝까지 잡고 싶은 사람이면 끝까지 잡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이제 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치료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거. RT, 케모,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 그 다음에 받지만 우리가 좀 잊고 지내는 거 있잖아요.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누소막,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이런 약물 치료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환자 팩터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튜머 팩터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고려해야 될 게 많아. 시츄에이션도 막 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멀티모달, 그 컴프리헨시브 뭐 트리트먼트, 그 다음에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다학제 진료 이런 게 떴잖아요. 여기도 다학제 진료센터지만,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고려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한 과가 답을 딱 주기에는 고려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학제 진료를 하는 거고, 항상 우리는 그 시간이 없는, 그 생각을 길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오픈해서 생각해라. 그래서 잘 들어요. 주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환자가 이제 코드 컴프레션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 트롬보 엠볼리즘, 그 다음에 블레더 바울 컨티넌스 이걸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거고, 서큘레이트 BP라든지 레스피레이토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뉴모니아, 그 다음에 프레셔 얼서 이런 거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심하게 매니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세심하게 매니지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심하게 매니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과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래 데리고 있지 말고 어떻게 된다? 수술하고서는 트랜스퍼를 해야 된다. 인정할 때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잘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트랜스퍼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있을 게 아니다. 한 3, 4일 정도 매니지를 한 다음에는 급성기를 벗어났다 싶으면은 그 과로 보내서 이런 매니지가 잘 되도록 보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뉴럴로지컬 컴프로마이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뉴로서전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뉴럴로지컬 컴프로마이스. 그 다음에 에피듀랄 코드 컴프레션은 그러니까 현 당시로는 뉴럴로지컬 컴프로마이스는 없으나 임펜딩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에피듀랄 코드 컴프레션을 뉴로서전한테 컨설트가 났는데 뉴럴로지컬 컴프로마이스가 없는데 왜 컨설트 됐어요? 이렇게 딱 답을 달면 어떻게 된다? 다시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겠죠. 자기는 그러니까 내과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해서 냈는데, 그죠? 조마조마하니까 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임펜딩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자고 이야기하고 귓과적인 컨트라 인디케이션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좀 써라라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를 더 생각해서 이 컨설트를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레이트 같은 것도 리커멘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지컬 이거 지금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과거에는 6개월이었거든요. 보면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3개월로 줄었잖아요. 이렇게 다 변한다 말이에요. 변한다 말이에요. 이런 거. 그다음에 환자가 주로 페인으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이 페인 컨트롤 하는 방법 우리가 지금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페인 컨트롤 하는 좋은 방법이 있기는 해요. 펌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펌프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 몰핀 펌프, 인트라테칼. 우리는 사실은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활발하게 안 하니까 사실 고려를 안 하는데 그 미국 예를 들자면은 그 환자가 이제 그러니까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날 그냥 사망한다. 그 스티브 잡스 봤잖아요. 스티브 잡스 보면은 그 죽기 전까지도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뭐 스티브 잡스가 뭐 펌프를 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페인 때문에 환자가 QOL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내가 그 어떤 생활을 못하는 상태다. 그럼 인트라테칼 몰핀 펌프를 하면 돼. 펌프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 펌프를 하면 통증이 많이 그 컨트롤 되는 거고, 그 메타스타시스 환자에서 페인을 컨트롤 해주잖아요. 그럼 환자의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표정이 완전 달라져 있어 보면은. 그러면서 환자가 다른 생각도 한다는. 그리고 통증이 없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돼 있어. 메타스타시스를 하더라도 통증이 없는 상태에 이르면 메타스타시스 잘 오래 산다. 예를 들어 통증이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집에 간다고 뭐 이렇게 하던 사람도 내가 예전에 뭐 에피듀랄 인트라테칼은 아니고 이제 에피듀랄 PCA를 해줬더니 통증이 컨트롤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컨설트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다시 가서 봤더니 환자 표정이 싹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있어. 옛날에는 뭐 난 다 포기했고 나 죽으러 간다고 뭐 이렇게만 하던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가 좀 할 게 있다고, 생활할 게 있다고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마음 여유가 생기면서 환자 표정도 상당히 밝아지고. 그러니까 페인을 잘 컨트롤해 주는 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먹는 약으로는 사이드 이펙트가 많잖아요. 컨스티페이션 효과가 일단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디즈니스, 노지아, 보미팅. 근데 에피듀랄 PCA로 가면 그 쓰던 약이 10분의 1로 약을 줄일 수가 있고 그 인트라세칼로 가면 2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바로 약을 전달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시스테믹 사이드 이펙트가 훨씬 적으면서 페인 컨트롤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이제 우리 신경외과에서 앞으로 이제 발달시켜야 되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트라세칼 펌프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질문.